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다.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를 보면 1929년 세계를 강타했던 대공황이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아 세계 각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크게 떨어져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됐을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시 주석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전면 봉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였다. 시 주석은 우한을 찾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선언하면서 잃었던 권위를 다시 회복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지도자는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느냐, 국가 위상이 올라가느냐가 결정된다.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상황이다.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경제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경제 체질이 잔뜩 허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항공, 관광업계는 물론 대량 실업 사태도 걱정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간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에 시달렸던 1998년 마이너스 5.1%가 마지막이었다. 실제로 올 1분기 성장률은 역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훨씬 나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 미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외환위기로 원화값이 내려가 수출 경쟁력이 생겼고 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했다. 우리도 덕분에 고비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출로 위기를 넘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더욱이 앞서 두 차례 위기는 금융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전염병 전파 위험 때문에 교통망과 물류망이 사실상 끊기면서 실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인력이나 부품이 모자라 공장이 돌지 않거나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경우다. 이런 복합 위기를 맞으면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고 길게는 10년 이상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는 각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이번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현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는 가계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비상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주 신두시간 근무제와 같은 기존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 한국과 일본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확산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어려울 때 함께한다는 기업 문화와 해고를 어렵게 하는 노동법규로 인해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거나 변동이 없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달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전달의 4.1%보다 더 낮아지고 일본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2.5%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소니, 현대차, 파나소닉 등을 고용 유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시하면서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미국, 유럽 등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로이드 찬 이코노미스트는 대량 해고를 피하려는 기업 DNA가 있다면서 이런 문화는 또한 대량 해고를 제한하는 공공정책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96억 달러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용 유지가 핵심 과제의 하나였고, 일본은 실직자 지원과 고용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는데 한국과는 그 배경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정권을 쥐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기업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작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기도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은 위기가 닥칠 때 비정규직에게 먼저 더 큰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기 당시 일본 자동차 업체 토요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했다. 비정규직이 문제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공무원은 철밥통, 노조원은 다이아몬드밥통으로 불린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토추경제연구소의 아츠시 타케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도 일본에서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달리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을 덜 올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게 만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경제 분석팀의 저스틴 지메네즈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실업률은 경제를 더 빨리 회복시켜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위기 상황에서 실업률 증가를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해 주었다고 말했다.